네, 애플 가을 이벤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했으니까 그 영상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애플워치 이야기입니다. 애플워치는 이번에 시리즈 9이랑 애플워치 울트라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디자인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프로세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S9입니다. 시리즈 8에 들어갔던 S8에 비해서 트랜지스터가 60%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뉴럴 엔진도 4코어로 이전보다 2배가 높아졌어요. 자, 애플이 이걸로 뭘 하려는지가 딱 보이죠. 네,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성능을 높인 겁니다. 사실 지난해 애플워치 시리즈 8은 이 프로세서의 성능보다는 센서에 조금 집중이 됐어요. 센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기능이 좋아졌죠. 근데 올해는 성능을 쭉 올려놓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시리가 온 디바이스로 작동을 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음성 신호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전송하지 않고 이 디바이스 안에서 바로 해치웁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트랜스포머 엔진을 강화해서 집어넣고요. 그걸 내부 칩에서 뉴럴 엔진으로 처리하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좋지만요. 또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매끄럽지 않은 곳에서 쓰는 그런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안 돼도 시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뉴럴 엔진이 또 쓰이는 건 제스처인데요. 엄지검지를 이렇게 톡톡 2번 치면은 애플워치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거 더블탭이라고 부르는데 전화를 받거나 또 끊을 수도 있고요. 음악을 재생하거나 10분 뒤에 알람을 다시 울리기도 하고요. 사진 촬영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어떤 걸 누르는 거 대신에 이렇게 툭툭 해서 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게 가속도계, 또 자이로스코프, 심박 센서, 혈류 변화 같은 거를 애플워치 전체 센서가 다 동시에 읽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뉴럴 엔진의 힘이죠. 애플워치 울트라 2에도 이 새 칩 그리고 관련 기능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인데 최대 3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리즈 9도 2000니트까지 올라가요. 진짜 땡볕에서도 화면이 잘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노트북이 300니트 정도 밝기거든요. 그거에 거의 10배 밝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에는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들어갔는데 화면이 크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고도, 수신, 초시계 같은 그런 정보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잔뜩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은 애플워치 울트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했었는데 이 워치페이스를 보니까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애플워치를 보면은 이 기능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반도체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고요. 또 아이폰 15 프로와 마찬가지로 이 컴퓨팅 방법의 변화가 더해진 게 새로운 그런 칩들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대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인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식상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0으로 만들고요. 또 기후 환경 영향도 없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일명 애플 2030인데 애플은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파는 회사고요. 또 매년 신제품 내놓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영향을 없애겠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이 소재들은 계속 재활용을 늘려갑니다. 올해만 해도요, 이제 알루미늄은 애플워치고 아이폰이고 다 100% 재활용이고요. 배터리도 코발트를 100% 재활용해서 씁니다. 이거는 코발트 재활용은 가능성만 봤지 실제로 나오는 건 처음 보네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아예 가죽 소재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루머도 있긴 했는데 이 가죽은 사실 생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가공하는데 환경오염이 아주 많죠. 그냥 그거를 이제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랑 협업하는 것도 에르메스 에디션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에르메스도 이거에 동참을 해서 가죽이 아닌 소재로 4가지 새로운 밴드를 내놨습니다. 이 탄소 발생은 운송에서도 있는데 비행기 운송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배로 보내면 비행기보다 탄소 발생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원래 물류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재고를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항공으로 빨리 물건을 주문하는 대로 빨리빨리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배를 쓴다는 거는 이거 재고 관리 시스템이랑 유통망, 생산 스케줄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바꾼다는 거예요. 팀 쿡 CEO가 사실 이런 부분의 전문가인데요. 그게 환경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가 쓰는 전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애플워치는 적은 전력으로 작동하지만 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합쳐지면 그 전력 소비량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애플은 그 전력 사용량만큼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직접 만든 기기가 얘네가 계속 쓰는 에너지까지 직접 다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탄소에 대한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만드는 데부터 쓰는 과정까지 모든 탄소의 균형이 0인 진짜 엄청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애플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제품, 그러니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까지 이걸 다 넓히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미 애플에 부품을 넣는 공급업체들도 뭐 30여 곳이 청정 재사용 에너지만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맞추면은 애플의 공급이 진짜 어려워지겠죠. 환경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품만 볼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소비되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 애플의 환경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때로는 좀 뭐 비꼬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 환경 문제는 이제 이전이랑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하죠. 그 사이에 애플은 저만큼 기술적으로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그냥 지루하다고만 보시지 말고, 애플이 진심이구나, 우린 저기서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관련된 제품 소식이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이야기도 보충하고요. 또 그 제품들 국내에 나오겠죠. 그때 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